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호 환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호 환경이라는 거는 뭔가라는 개념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 오늘 경호 주체, 경호 객체 이러한 부분 내용 대해서 봤죠. 그리고 경호 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의 공부를 했고요. 이제 경호 환경, 환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경호 환경이란 경호 대상자, 예를 들면 대통령을 경호한다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변의 안전과 관계에 있는 총체적인 주변 어떤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생존 안전,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자연적 환경, 이런 조건들이죠. 또한 국내, 그리고 국외, 외적인 장소적인 부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동적으로 봐야 되죠. 그럼 경호와 경호 환경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보면, 경호원이 있고요. 그리고 경호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회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이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환경을 잘 분석을 해야지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죠. 즉 완벽하게 판단하고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취약 요소를 추출해내고 이제 경호를 성공으로 이렇게 이끌 수가 있죠. 그래서 경호 환경은 경호 활동의 시기, 범위, 방법, 장비, 인원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라는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호 활동이 또 환경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렇게 경호함으로써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치죠. 이게 환경이 경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죠. 효율적인 경호 작용을 위해서 사전 예방 경호 활동이 경호 환경을 순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경호 환경을 이제 구분을 해보면 어떤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이 있어요. 내적인 환경은 경호 기관, 경호 주체의 내부적인 환경이죠.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경호 조직을 배웠잖아요. 조직 구성원, 지휘 체계, 돈, 규모, 이런 것들을 내적 환경이라고 그래요. 또한 사경호인지 공경호인지 여기에 따라서 또 환경이 차이가 나겠죠. 두 번째는 외적 환경이 있어요. 이거는 사회 구성체와 다를 바가 없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소에 따라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이런 일반적인 환경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피경호자의 생존, 영향을 미치는 테러, 암살, 이런 특수적 환경이 있어요. 환경에도 이렇게 일반적인 환경과 특수적 환경이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 환경은 어떤 부분인가? 테러와 관련된 특수 환경은 또 어떤 건가를 차례대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경호 일반적 환경부터 봐보면, 첫 번째는 사회적 환경 구조의 변화, 이런 사회적인 환경. 첫 번째, 이제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러의 수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발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것이 필요하죠. 통신수단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하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열등하다라는 생각. 이러한 것이 계층화, 집단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과학기술의 발달은 무기의 고성능화로 이어져서요. 이 경호 환경의 악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테러리스트들의 무기들이 점점 고성능화되고 있죠. 원자폭탄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대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익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경호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대도시화는 위해 기도의 현장 효과가 증대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는지 이걸 다 막기가 어렵죠. 또 시민들의 위기감을 증대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입니다. 교통이나 통신시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정보교환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국경이 사라져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인종, 종교 간 교류, 혼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또 심해요. 이러한 세계화는
어떤 확장도 되지만 예측할 수 없어, 원인. 범인 검거를 또 어렵게 하고 자금 장비를 쉽게 유통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또 반경호적인 환경이 만연하게 되죠. 아무튼 편리한 세상이긴 하지만 경우에는 또 어렵기도 하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대도시가 형성이 되고 세계화 정보 시대가 도입이 되면서 도래가 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상으로 이제 사회적 환경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환경이에요. 일반적인 환경이죠. 우리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하고 있죠. 발달하고 있죠. 부를 쌓는 거, 부자가 되는 게 이제 인생의 목적이죠. 그러다 보면 경쟁을 해야 돼요. 그죠? 고도 경쟁 사회죠. 그리고 상대적인 불평등, 이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요. 빈익빈 부익부 세상. 그러면 이게 이제 분노 이런 것들이 좀 쌓이게 되죠. 이제 불만 세력이 생기게 되고 또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집단만 살면 된다라는 이런 것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경호 환경이 점점 악화되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예요. 한 국가 내에서 또 자본주의 체제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에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해요. 물론 국가 간에도 그렇죠.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문제. 자, 그러면서 주요 경제 시설의 파괴, 경제 요인은 납치, 살해, 마약 이런 부분들. 즉 이러한 것들이 반경호 환경을 불러오죠. 경호 환경의 악화의 원인이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사회 심리적인 변화도 일어나요. 상대적 박탈감. 아무튼 오늘날 세대는 이러죠. 상대적 박탈감.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은 높고 굶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마음은 허탈해요. 뭐 이제 집을 5채 갖고 있다. 뭐 이제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뭐니? 이런 식으로. 문명과 문화, 산업의 발달은 인간의 기대치를 향상시켜요. 계속 끝없이 욕망을 늘려줘 버리죠. 그러다 보니 심리적 박탈감과 좌절감이 마음속에 이제 자리하게 되죠. 사회 심리학자들은요, 이러한 박탈감, 좌절감이 결국 폭력성과 공격성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 사회적 불안정성, 병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경호 환경이 또 악화되죠. 그 다음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적인 풍조가 이제 팽배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소외 현상이 일어나요. 오히려 이제 물질, 돈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인간 소외, 이기주의 이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기주의랄지 이런 거는 사회 통합을 위협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호 환경에는 이로울 수가 없어요. 핵 폐기물 매립장, 원자력 발전,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이런 혐오 시설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경호 환경을 안 좋게 만든다. 이상으로 이제 이 일반적인 환경이었다면요, 이제 경호에 특수적인 환경이 있어요. 특수적인 환경은 뭐냐 이게? 특정한 시점에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에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협을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존재하여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반적 환경이 모든 시간 대상의 일반원이랍니다. 모든 시간에. 근데 특수적인 환경은 그렇지 않다. 현재의 시점에 특정 국가,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테러가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 그래서 이게 암살과 테러 등에 대한 특수적 환경.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에 일제시대. 일제시대에는 어때야 돼요? 바로 항일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중동 지역이 봐도 특수적인 테러 위험성이 높잖아요. 우리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특수적인 환경이에요. 이제 암살, 테러. 이런 것들이 특수적 환경이죠. 자, 그럼 특수적 환경의 요소들을 보면요. 첫 번째 종교 문제, 종교 간 갈등, 문명 간 충돌 이렇게 되죠. 특히 중동 지역에 테러 단체들이 많아요.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랄지 그리고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의 어떤 이슬람 자체에 대한 분쟁이랄지 이런 종교적인 내용이죠. 종교적인 적대감, 반미 감정이 확산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죠. 냉전 체제 붕괴 이후, 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게 이제 붕괴되면서 국제사회는 국제 테러리즘 양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민족해방투쟁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죠. 종교적 이념에 의한 광신적 테러리즘이랄지 맹목적 파괴 나타나기도 하게 되고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종교적, 순교적 테러는 자살폭탄 테러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잖아요.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테러리즘도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특수적인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죠.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는, 아무튼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넘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지금도 선한데요. 그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죠. 어떤 정부 요인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희생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또 항공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자살한 거잖아요. 대량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테러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 부정할 만큼 가공할 사건이었죠. 보통은 이제 뭐 미국 대통령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러를 하는 대상자를 정해놓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았잖아요. 9.11 사건 테러와 전쟁, 9.11 사건 이후에 테러 전쟁을 선포를 했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도 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국제적인 증세예요. 그래서 아시아, 중동, 중남미 일부 테러 단체들은 마약 이런 부분들 또 화폐 위조 이런 게 증가하면서 결국 이걸 뉴 테러리즘이라고 그래요. 냉전 체제가 이제 붕괴되면서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역시 테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9.11 테러 이후에 어떤 테러리즘 양상이 이제 뉴 테러리즘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군사적 외교적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미 감정을 갖고 있는 중동 지역 있잖아요. 이라크의 전투병을 포함한 대규모 파병을 단행했었다. 그러면 이라크 파병 이후 실제 우리들 국민에 대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동 지역에서 납치, 살해된 사건도 발생한 바가 있고, 그리고 왕망 납치된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가 있어요. 핵 보유 야망,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그리고 세계적으로 고립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핵 보유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물론 이제 북미 대화랄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제 개선될 뭐 가능성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믿음을 다 주고 있지는 못하죠. 남북 간의 긴장. 북한은 일방적으로 또 약속을 취소해 왔고, 과거에 또 남북 관계 전환기보다 테러를 또 자행해 왔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특수적인 환경 중에서 특히 들어가는 암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살은 뭐 의미 assass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약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고 그래요. 암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정치, 종교, 사상, 기타 동기에 의해서 이게 경제적인 것은 아니에요. 납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이 가장 정치, 종교적인 문제가 크죠. 암살은 이제 비합법적인 행동이지만 주로 정치 이념적인 목적으로 공적, 정치적인 인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살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암살의 동기는 뭐 복잡하겠지만 결국 정치, 이념적인 내용이죠. 다양한 동기가 있습니다만 동기 분석을 하면 정치 혁명적 동기가 있어요. 정치적인 요소. 현존 정부를 전복시키고 신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현존 정부의 순회를 제거함으로써 혁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암살을 기도하는, 물론 그게 이제 혁명적이냐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암살당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동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순전히 개인적인 동기,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요. 원한에 의해서 시기심, 증오감, 아무튼 복수심, 이 개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암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념, 사상적 동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암살자들은 암살 대상자가 자신을 신봉하는 사상, 이념에 방해를 가된다. 당신은 이제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미국 링컨 암살은 남부 사상을 강렬하게 신봉하고 있었던 존 윌크스부스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이념 사상적인 거죠. 순교자적 동기가 있어요. 순교자적. 자살폭탄 테러. 잔인하고 포악한 절대적 지배자나 식민지 통치자를 제거하면 대의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암살을 기도하죠. 자신을 대의를 위한 희생자다. 이렇게 자처를 해요. 특히 보통 자살폭탄 테러 할 때 그렇게 세뇌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암살을 범죄로 보지 않고 애국적 희생으로 찬양을 하죠. 경제적 동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죠. 경제 불황,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서 실행하기도 합니다. 본인과는 전혀 이해관계 없는 대상도 암살을 하죠. 경제적인 문제,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적대적 동기가 있어요. 전쟁의 상대국 또는 적대 관계에 있는 적국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거죠. 승전으로 이끌 수 있거나, 전쟁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쟁 발발을 거기를 포착할 수 있도록 전략적 판단하에서 일어나는 것을 적대적 동기라고 합니다. 자, 심리적 동기를 알아봅니다. 심리적 동기. 심리적으로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어떤 조울증, 그 다음에 뭐 치매, 이런 정신적인 병적인 것에 의해서 암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심리적 동기에 의한 암살은 정신병적 증세다. 아무튼 정신병적 증세는 심리적인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이라고 하지 않고요. 심리적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동기에 의한 암살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추측하는 암살 동기와 암살범이 어떤 주장하는 이유를 실제로 이제 요인은 심리적, 정신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상 이렇게 암살 동기는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암살의 양상을 보죠. 암살 수법이 발전되고 있어요. 근대 이전,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중기,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고대부터 이제 그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육탄 공격이 이제 많았죠, 대부분. 근데 중대에는 이렇게 총기나 폭발물 이렇게 이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엄청 강하죠. 어떤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걸 보면서 또 폭발류,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핵폭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자, 암살과 경호 대책. 자, 그러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암살 수법이. 경호 대책은 어떻게? 그러면 통계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약 한 50% 정도가 암살에 성공했다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러한 것들, 성공률을 이렇게, 중요한 것은, 경호 대책이 강구되어야 일단 성공할 수 있다는 경우를. 미국에서 보면, 4차례의 암살 기도 중 3차례가 성공한 반면, 대통령이 된 경우가 행해진, 이제, 1901년 이후 있죠. 현재까지는 거의 80%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호 대책을 잘 마련하게 되면, 암살 시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암살범이 사용하는 무기랄지, 이런 종류, 이런 거 지금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그죠?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다 이제,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경호 기법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암살범의 특징이에요. 암살범의 특징. 일반적인 특징이 있고요. 심리적인 특징, 사회적인 특징,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암살범은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암살범은요, 이제 강력한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정치적인 신념, 이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정신 착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편지를 보내는 행동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체적 특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러면 일반적인 특징이었고요. 심리적인 특징을 보면 어렸을 때 유년기에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요. 어린 시절 강력한 증오심. 이게 이제 암살 범죄자들이 그렇잖아요. 증오심, 울분, 복수심 이런 것들이 강한 거죠.
또한 유년기에 이제 좌절이 있어, 좌절.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좌절을 겪다 보니까 자아도취, 그다음 편집증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게 하나 딱 하면 그것에 집착을 하는 강하죠. 그다음에 암살범들은 지배욕, 복종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동물 심리적인 요소, 암살범들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죠. 동물적인 성격 중에서 인내심이 또 없어요. 이거 못 참아. 암살범 대부분 정신병 환자로서 인내심이 부족하죠. 인내심. 못 견뎌요. 못 참아요. 자기 학대와 무능력. 자신을 학대하여 자신의 무능력에 기인한 개인의 불운을 정치화한 거죠. 자기 문제를 다 정치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폭력을 미워하죠. 과대망상을 합니다. 허황된 사고에 빠지게 돼요. 본인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도덕적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럼 미국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암살 기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인데요. 연극 배우인 범인 부스는 광신적인 남부군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남부군 항복에 의한 충격으로 포드 극장에서 암살을 하죠. 시도하죠. 암살. 그다음에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을 보면 범인 찰스는 종교적 광신자예요. 종교적 광신자. 이거는 이념적 광신자였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열차에서 암살했다. 케네디 의원 당시에 로버트가 암살 사건은요. 요르단인인데 서한은 친이스라엘 정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결국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었잖아요. 케네디 의원을 증오한 거예요. 증오. 대통령 후보 유세 중에 이제 저격을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요, 정신병, 여기 있는 범인, 힝클리. 짝사랑하던 배우,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참, 특이하죠. 호텔 앞 승차 지점에서 저격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에 의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요. 이게 바로 심리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사회적 특징을 볼까요? 암살범들의 사회적 특징입니다. 암살 집단의 지도자급 특징을 보면 대부분 최고 지도자급은 전직이 법조인, 의사, 교직자, 직업군, 기술, 고급 전문 직업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행동대원 있잖아요. 이제 지도자, 이제 행동대원. 민족주의자, 분리주의자. 행동대원은 하부 계층 출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살폭탄 테러로 이게 나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부 출신이 많죠. 이데올로기적, 사회혁명적인 그룹. 그 다음에 이제 고학력자, 계획, 그리고 이제, 이 계획하고, 선전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고학력자이겠죠. 대부분. 그리고 정신무장, 자신을 신봉하는 이념으로 계속 아무튼 쇠뇌하고요. 극단적 보수주의가 많아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이 암살범들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암살의 실행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암살을 할 때 어떤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자, 암살의 실행 단계는 암살범이 암살을 계획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행위로 나아가기까지죠. 자, 암살이 공격적인 공적인 인물, 정치적 인물을 살해할 것인 만큼 우발적, 즉흥적인 암살은 드물어요. 치밀하게 이루어져요. 성공하기 위해서 얘들 이 단계를 하죠. 그러면 암살의 예방과 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실행 단계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암살의 실행 단계를 보면 첫 번째 이제 계획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안에 정보를 수집하겠죠. 그러니까 암살의 대상자에 대한 암살자는 계획 단계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여기 암살의 성공 가능성, 그다음에 도주를 어디로 할지 이렇게 이제 현장 답사도 다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다 수집을 해요. 인적, 물적, 지리적 요건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무기, 장비를 이제 획득을 합니다. 암살자는 군인, 경찰 등 특수적 신분을 자가 아닌 경우에는 암살에 필요한 무기, 장비 이런 걸 인터넷으로 산달지 이런 또는 훔친달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을 해놔야 돼요.
암살의 성패는 무기, 장비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역할 분담을 합니다. 이게 단독 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교통, 통신, 감시 이런 도주로 이런 걸 다 확보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획이 됐으면 이제 실행 단계로 가죠. 암살범은 암살 실행은 거의 기습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빈틈을 노려요. 그러면 빈틈이 언제냐? 이런 걸 노리는 거거든요. 적용용 권총을 숨기고 기다리거나, 지나가는 통로에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하거나, 단독범이 아니다. 이럴 때는 이제 실행할 때는 암살의 실행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시도될 수도 있죠. 이렇게 가죠. 자, 이상 암살의 실행 단계에 대해서 봤고, 여기에 대한 분석이 또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이제 테러에 대해서 보죠. 테러. 이 테러는 여기 테러 방지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어질 건데요. 테러 내용은요. 이 테러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고 있어요. 이제 테러도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데 경제적인 건 아니고 정치적이죠. 정치적인 폭력입니다. 그 외에도 이념, 종교, 민족 이런 것에 많이 이루어지죠. 테러란 여러 가지라는데 정치적인 목적과 이제 구분하기 어렵죠. 테러 행위를 보는 시각에 따라 범죄 행위, 테러는 범죄고요. 영웅적 행위로 칭송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 테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테러와 테러리즘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테러리즘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해진 테러 행위를 총칭하는 말로서 테러보다 이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테러리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테러리즘. 시사, 잡지, 신문 등에서 테러리즘과 테러를 좀 혼용하고는 있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만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테러와 테러리즘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혼용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이렇게 보시고요. 자, 테러의 특징은 좀 알아보셔야 돼요. 이제 경제적인 원인이 아니라요. 정치적인 목적이 바로 테러의 특징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다. 테러는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과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는 목적이 존재하죠. 민족해방, 부편중, 부패가, 권력에 대한 저항, 정치 과정, 이런 부분들이 크고요. 그리고 테러는 폭력 사용을 합니다. 폭력을 사용하고 위협을 하죠. 폭력의 사용, 폭력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 심리적인 공포감을 유발하는 목적이 바로 테러의 특징이죠. 치밀하죠? 사전에. 대부분의 테러는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현장 답사 다 하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현장 답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한 치밀한 준비 단계를 거쳐서 무차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테러는 효과적 극대화를 위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요. 테러는 전면적인 전쟁과 비교할 때 비대칭적인 전투 방식이죠. 현대 과학의 발달과 대도시 형성, 인구가 맺질 때는 테러에 유리한 것이 이제 작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9.11 테러만 보더라도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살상을 합니다. 현대 테러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량 살상 무기로, 이렇게 보면 생화학 무기, 핵무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요. 그런 우려들이 크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요. 여기에 이제 국가별 테러에 대한 정의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중앙정보국이라는 것에 직접적인 희생물보다는 더욱 포괄적인 테러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충격을 가할 목적으로 정해진 정치적 상징 효과를 얻기 위한 폭력이다. 아무튼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폭력이다. 그 다음에 연방수사국, FBI로 더 많이 하죠. 정치,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무튼 정치적인 목적이야. 신체,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것이다. 국무부에서는 준국가단체, 국가에 준하는 국가의 기밀 요원의 다수 대중의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비전투원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치밀한 정치적인 폭력이다. 아무튼 정치적인 것이 들어가죠. 애국법에도 일반 시민을 협박, 정부 정치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범죄 행위로서 폭력 행위다. 아무튼 정치적이면서 폭력 행위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고 있고, 영국 테러법에서도 정치, 종교, 이념, 아무튼 경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반 대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생명, 시체,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캐나다 법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정치, 종교, 이념 목적을 가지고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범죄 행위 예비를 위해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공통점이 다 지금 정치적인 목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점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한국에서 이제 테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한국에서 테러,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